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7세 송민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 지훈을 키우며 저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한 어머니의 끝없는 헌신과 때로는 그 헌신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훈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사고로 잃고 난 후 저에게 지훈은 저의 기쁨이자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작고 소중한 아기가 제 품에서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에서 별자리 만들기 대회가 있어. 내가 제일 멋진 별자리를 만들 거야. 정말? 그럼 엄마가 도와줄까? 응. 엄마가 도와주면 나 반드시 1등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밤늦도록 함께 종이를 접고 별자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훈이 자라면서 그의 학문적 호기심과 재능을 더욱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훈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항상 학급에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훈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그가 더 많은 학문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과 후 활동에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수반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훈의 꿈을 위해 건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 어느 날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해준 논문 대회에 나가보려고 해.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걱정 마, 지훈아. 엄마가 필요한 자료 사다 줄게. 너는 그냥 공부에 집중해. 지훈이 의대 진학을 결정했을 때 그 꿈을 지원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일에 바쳤습니다. 지훈의 성공을 위한 희생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지훈이는 나이 들수록 무뚝뚝해져 갔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 아들을 돌아보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은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아들이 기쁜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정말 잘했구나. 이젠 앞으로는 모든 길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겠지. 저는 격정적으로 아들을 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엄마 걱정은 덜어드릴게. 앞으로 엄마 제가 편하게 모실게요. 시간이 지나고 아들 지훈이 의사 자격증을 받은 후에도 기대했던 것처럼 삶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은 이제 34이 되었고 병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매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개인 병원을 개업하기엔 의료 장비나 진료실 같은 필수 자원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충분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됐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니네. 돈을 벌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혼자서 병원을 차리는 건 꿈 같은 이야기야. 그래, 내가 겪는 어려움을 엄마도 알아. 하지만 넌 이미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어.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단다. 조금씩 나아갈 거야. 지훈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같이 환자들을 돌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로서 그를 더욱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항상 말했죠. 지훈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엄마가 끝까지 응원할게.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지훈이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지훈이 이미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롭지 못했고 저는 그가 일에만 집중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훈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이 하나둘씩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결혼이라니. 지훈아, 내가 결혼을 생각할 줄은 몰랐어. 지금 너의 형편으로 어떻게 결혼을? 넌 아직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니? 지훈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경제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하지만 우리 둘 다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라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 엄마, 제발 내 결정을 이해해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그가 이 결정을 신중히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랑의 길을 저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저는 따뜻하게 그를 다독였습니다. 알았다. 지훈아,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행복해. 내가 선택한 길을 엄마도 응원할게. 늘 내 편이야.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며 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가족을 이루는 일은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훈이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사돈어른이 병원장으로 있다 보니 엄청난 재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돈어른 또한 지훈이가 의사이다 보니 결혼을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런 배경 덕분에 지훈은 별다른 고민 없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훈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에는 필요한 것이 없었죠. 지훈아,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 엄마는 정말 기쁘단다. 정말로 내가 행복하니 엄마도 배부른 기분이야. 엄마, 나도 정말 행복해. 그리고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지켜봐 준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 고마워, 엄마.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고 지훈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 모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들의 삶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바빠지면서 저는 그의 일상에서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걸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과 외로움이 깊어만 갔습니다. 지훈아, 요즘 너무 보기 힘들어. 엄마는 내가 그리워. 가끔 시간 내서 엄마랑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 알았어, 엄마. 내가 시간 내서 꼭 찾아갈게. 요즘 정말 바빠서 말이야. 하지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곧 찾아갈 테니까. 그의 말은 언제나 그랬듯 따뜻했지만 실제로 지훈이 시간을 내어 함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고 그의 삶이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자식의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니까요. 그러나 그와의 거리감은 마음 한켠에 항상 쓸쓸함을 남겼습니다. 제 남편의 제사가 다가오는 날, 저는 우리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이번 통화는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제사는 중요한 날이니까요. 지훈아, 내일 아버지 제사잖니? 잊지 않았지? 아, 그래요, 엄마. 내일은 정말 바쁜 날이라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면서도 조금은 실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쁘긴 하겠지만 병원 일이 끝나는 대로 잠깐이라도 들를 수 없을까? 아버지 제사인데 네가 안 오면 어떻게 하니? 내일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내년에는 꼭 갈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알았다. 지훈아, 그래도 아버지 제사에는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해할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잠시 고요를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지훈이가 정말로 저의 아들이 아닌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했던 통화에서 지훈이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처가 집안의 큰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처가의 재력과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죠. 사돈어른이 병원장이며 그들의 재력에 비하면 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처가에 큰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 있어야 해. 중요한 날이라서 꼭 참석해야 해. 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지훈아, 그런데 우리 가족 행사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고 처가 행사는 언제나 참석하네. 지우는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중요한 행사라서 앞으로는 우리 가족 행사에도 더 신경 쓸게. 아들을 의사 만들었으니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알았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지훈의 생일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최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지훈은 여전히 제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에는 그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내일 내 생일이잖아. 엄마가 내일 음식 좀 해서 갈게. 지훈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정말이요? 그럼 엄마 등갈비랑 간장게장 먹고 싶어요. 엄마 손맛이 최고야. 하지만 다음 날 지훈의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저의 기대와 매우 달랐습니다. 지훈의 처가 식구들과 친인척들이 모여 이미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분주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금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지훈과 사돈 부부가 웃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 초대받지 않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나와서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처가댁 어른들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음식 가져와 준 건 고맙지만 내가 엄마랑 오래 이야기 못할 것 같아. 음식 여기에 두고 가시면 내일 먹을게요. 제 마음은 한순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과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들 집에서 나오는데 아무도 저를 배웅해주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들의 생일에도 제 존재가 이토록 소외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삶에 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결국 다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쁜 아들 대신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세요? 지훈 씨,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전화하라고 할게요. 며느리가 통화를 끊으려 하자 저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 나 너랑도 할 말이 있어. 계속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너네 가족들과 지훈이 생일을 축하해 주신 건 고마워. 하지만 내가 준비한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고 나를 소개도 안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 내가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니야? 저는 서운함이 터져나오듯 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더 했어야 하는데요? 저는 어머니께 인사드렸고 음식도 받았어요. 안쪽에는 저희 식구들이 있었고 다들 지훈 씨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왔었어요. 제가 바빴다고요. 며느리의 대답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때 아들 지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아, 오늘 너희 집에 간 게 대체 뭐였는지 모르겠다. 내가 내 생일이라고 힘들게 음식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런 식으로 대우받을 줄은 몰랐어. 너라도 알고 있었으면 제대로 인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훈이는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 아직 처가 식구들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기분 풀고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전화가 끊기고 난 후 저는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지만 그 마음의 무게는 쉽게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일날, 그리고 그날의 상처는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저는 상당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다며 제가 큰 재운을 얻었다고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은 덜어놓고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 보상금 덕분에 저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의 병원이 어려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들려오던 전화가 점점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이 아들의 가정에도 미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돈 좀 마련해 줄 수 있어? 지훈이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저는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돈 이야기야? 왜 돈을 달라는 거니? 엄마, 사실 이건 오래전부터 말하려 했던 건데 바빠서 못했어요. 엄마가 원래 해줘야 할 돈이 있었어요. 아내에게도 이미 엄마가 지원해 줄 거라고 말해놨거든요.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언제 어떤 돈을 너한테 줘야 한다고 했단 말이니? 사실은 처가에서 경제사정이 많이 좋지 않아요. 지금 신혼집에 들어간 돈 일부를 반환해야 될 것 같아요. 신혼집을 팔고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니? 너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야 했다면 그때 엄마가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너희 처가에서 집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은 필요 없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그 돈을 달라고 하니?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원래 나 장가갈 때 집을 마련해야 했어요. 처가에서 집을 줬고 결혼 비용도 그쪽에서 처리했죠. 그래서 그 돈이 지금 필요해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째서 당연히 내가 줘야 할 돈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결혼은 그쪽에서 하자고 했고 나는 그 돈을 줄 생각이 없어. 지금도 그 돈은 없어. 내가 생각하는 그 돈을 나한테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돼. 지훈이는 제 말에 짜증을 내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얘기가 길어져요? 엄마 보상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엄마가 해줘야 할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의 기대나 애정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당연히 주고받아야 할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너는 내 처가와 함께 해결해보거라. 저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기대나 서운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약간의 야속함과 서러움도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살던 시골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할까 하다가 자칫 마음이 약해질까봐 결국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부처는 제가 평소에 청소 일을 하며 친분을 쌓은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3억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의 원장과는 이미 친분이 있었고 그 돈을 그곳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직후 저는 지훈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이의 말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큰일 났어. 상황이 정말 심각해져 버렸어. 내가 그 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나에게 돈을 안 해줄 거예요? 신혼집에서 나가면 처가살이 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아들의 반응에 저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이제 너에 대해 신경 안 쓸 거야. 네 삶은 네가 알아서 하거라. 여태껏 그래왔잖니.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의무도 없어. 너는 내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이로 인해 저는 지훈이와 인연을 완전히 끊기로 결정하고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살펴주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곳의 사람들과 함께 소박하면서도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